내년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경제 효과가 2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최고의 컨벤션 인프라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슈퍼볼을 앞두고 LA 곳곳은 슈퍼볼 특수를 벌써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은 대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엔데믹으로 규정하고 다음 주 정책을 발표합니다. 뉴욕시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국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곳곳에선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라구나 비치 쪽에서 발생한 에메랄드 산불로 지금까지 15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돌입합니다. 주지사는 다음 주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세계 한상대회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열립니다. 4천 명이 넘는 방문객과 투자 유치 등 2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미국에서만 4개의 도시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고의 컨벤션 인프라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남가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되어 온 세계 한상대회. 해마다 4천 명이 넘는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의 방문은 물론 새로운 투자 유치와 사업 계약이 이뤄져 왔습니다.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처음 해외에서 열리게 될 세계 한상대회에 오렌지 카운티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최고 수준의 컨벤션 인프라와 최대 규모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반드시 남가주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오셔서 오렌지 카운티를 보시면서 기업들 투자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그 한인분들한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해동포재단 실사단은 이미 후보지 신청을 낸 뉴욕과 애틀란타 그리고 댈러스의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와 주변 숙박시설 등의 본격 실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한인 사회가 얼마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사회, 정치인이라든지 또 같은 동포 단체들이라든지 그리고 현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역할을 인정받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과 적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우선 고려가 됩니다. 직접 대회를 유치하게 될 애나하임시는 물론 주변 도시 정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유치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We can give the best discounts possible in Anaheim on the convention center, and you can have the Korean food, barbecues or kimchi. I mean, this is all that most welcome place that I will throw as a mayor a red carpet to. 한인 상권이 확장하고 있는 부에나팍시는 세계 한상대회 유치 지원을 시의회가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큰 성공적인 그런 한상대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에나팍 시에서는 2월 8일 시 자체에서 시 카운슬들이 만장일치로 이 세계 한상대회를 협조하기로. 재해동포재단은 오는 토요일까지 현지 실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4월 초까지 한상대회 개최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 LA 지역에서 슈퍼볼이 개최됩니다. LA 다운타운은 이미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업소들도 슈퍼볼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 인근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운타운 지역의 주차 가격은 $80로 슈퍼볼을 앞두고 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제56회 슈퍼볼이 열리면서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Very busy. But honestly, the name of the state, and it's $150 over there. 대형 TV가 설치된 다운타운의 스포츠바나 식당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슈퍼볼을 사흘 앞두고 스포츠 팬들의 소비 심리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Whoever wins, wins. I guess they want the LA Rams to win. So since we're here, I guess we can root and toot for that. 더구나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슈퍼볼 체험 행사까지 열리면서 축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Got shops, meet and greets, autographs, stuff like that. So you should be able to go in there, have a good time, and represent your team. 하지만 LA 한인타운은 슈퍼볼을 앞두고 시들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운 업소들은 특별 메뉴와 영업시간까지 조절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예약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Yeah, we're excited for the Super Bowl. We normally don't open on Sundays, but today, for this week, we're opening on Sunday. Hopefully, you guys come out and come and see the Super Bowl right here with us. 한인 1세들에게 풋볼은 인기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 타운에서는 시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죽은 느낌은 드네요. 안타깝죠. LA 램스와 신시내티 베가스가 맞대결을 펼치는 제56회 슈퍼볼은 오는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의 주택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부동산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타운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은 총 120채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나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독주택의 매물은 20%나 줄어 품귀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주택시장을 이끈 건 콘도 거래로 지난해에 비해 133%나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동산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주택 매입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5%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 특히 중산 측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 미국의 물가가 지난달 또 한 번 전년 대비 7.5% 상승하면서 1982년 40년 만에 최대 상승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7% 상승폭을 뛰어넘은 건 물론 시장의 전망치인 7.3%도 상회한 겁니다. 전달에 비해서도 물가가 0.6% 오르면서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와 식료품, 주거 비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Democratic policies have created an inflation riptide that is forcing families and small businesses to swim as fast as they possibly can just to avoid getting sucked out to sea.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work like the devil to bring gas prices down, which I'm going to working to make sure that we keep strengthening the supply chains to bring the cost of energy and everything else.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새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만 6천 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적어 고용시장도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더욱 매파적으로 변할 거란 우려에 오늘 뉴욕 증시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47% 내린 35,241.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1%와 2.1% 떨어졌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40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감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즉 엔데믹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다루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볼을 앞두고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6,27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일요일 슈퍼볼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볼은 많은 사람이 모여보는 만큼 감염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슈퍼볼을 응원할 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전파력은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슈퍼볼을 앞두고 철저한 방역 준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슈퍼볼 때 코로나 감염 위기만 잘 넘긴다면 엔데믹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 주 완화된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는 유지하지만 엔데믹 단계에 맞춘 방역 지침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바다주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폐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티브 시솔락 주지사는 오늘부터 카지노 같은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병원과 기내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인 MGM 리조트 같은 개인 사업체들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국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에 근무하는 한인 외교관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52살인 한국 외교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외교관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일단 묻지마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종혐오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행 당시 한국 외교관은 신분증까지 제시했지만 용의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한국 외교관은 지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폭행을 가한 뒤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윤아입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자 오늘 남가주 곳곳에선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라구나비치 쪽에서 발생한 에메랄드 산불로 지금까지 150에이커가 전소되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라구나비치에서 발생한 에메랄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4시쯤 에메랄드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까지 150에이커를 전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오후 3시 기준으로 10% 정도 진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75대의 소방차는 물론 항공기 4대와 헬리콥터 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던 얼바인 코브와 남북쪽 에메랄드 베이 지역에는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노스 라구나 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피가 권고됐습니다. 한때 확산하던 산불은 산간 지역 주택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영향으로 주변 지역의 카운티 공원과 주립공원 등은 현재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티어 지역 시카모어 공원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모두 7에이커가 불타고 주택 2채가 전소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맞불 훈련을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은 즉각 떠나라고 말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지에서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연합훈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 약 3만 명과 벨라루스군 대부분 부대가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군의 최첨단 전투기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등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훈련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맞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독일에 주둔하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로 이동시켰습니다. We see this as certainly more of an escalatory, not a de-escalatory action as it relates to those troops and the military exercises. This is happening at the border at the border as well. So that is certainly concerning to us. 나토는 유럽 안보가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며 러시아가 대결을 택할 경우 동맹국 동부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선 영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훈련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며칠이 이번 사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하와이 정부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안해온 조치들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 전문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에서 16년 연속 서비스 품질과 코로나 안전 등급 5스타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서비스 품질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아시아나만의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아시아나 케어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방역 활동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의 항공사 선정은 공항과 기내 제품의 모든 영역과 직원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 학교 6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LA 교육위원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캠퍼스에 교사들을 배정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수혜 자격이 없는 일부 주민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노동국은 과다 지급은 수혜자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은 수혜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쓰였다며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실수가 아닌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심할 예정입니다. 한인 1세 여성 사업가가 미국 여자 프로축구 구단주가 돼 화제입니다. 워싱턴 DC 내셔널 여자 축구 리그팀인 워싱턴 스피릿 구단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공동 소유하고 있던 미셸 강 대표가 지분을 모두 인수해 구단주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대표는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하와이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제안해온 조치들을 몇 달 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와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지난 6일 916명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 미만을 기록했다며 여행 규제 조치들을 이번 봄부터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LA시가 식당들의 주류 판매허가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레스토랑 베버리지 프로그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에리카세티 시장에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라이센스의 발급 비용을 인하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도 있지만 요식업이 특히 많은 LA 한인타운 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